재채기 한 번에 지붕이 날아가고 항아리가 깨지는 이상한 힘을 가진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 속에서도 묵묵히 살아가던 그녀에게 어느 해 마을에 찾아온 큰 가뭄과 해충의 재앙이 뜻밖의 기회가 됩니다. 모두가 절망에 빠진 그때 며느리의 천둥 같은 재채기가 구름을 몰고 오고 해충을 날려버리니 마침내 마을 사람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녹이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적 산 넘고 물 건너 아주 먼 곳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뒷산의 소나무의 향기가 은은히 퍼지고 앞 개울에서는 맑은 물소리가 졸졸 흐르는 참으로 평화로운 곳이었지요. 봄이면 진달래와 개나리가 온 산을 물들이고 여름이면 시원한 바람이 논두렁 사이를 달렸습니다. 가을이면 들녘이 황금빛으로 익어가고 겨울이면 하얀 눈이 초가지붕 위에 소복이 쌓이곤 했습니다. 그 마을 한가운데에 기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김진사라 하여 조상 대대로 이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양반 가문이었지요. 김진사네 집에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장가를 들어 새색시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새색시의 이름은 연희라 하였습니다. 연희는 이웃마을 가난한 농부의 딸이었지만 성품이 곱고 마음씨가 따뜻하여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처녀였지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던 날, 연희는 꽃가마를 타고 시집으로 왔습니다. 붉은 치마저고리를 곱게 차려입고 수줍은 미소를 띤 연희의 모습은 마치 봄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연희에게는 남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재채기였습니다. 연희가 재채기를 하면 그 소리가 어찌나 우렁찬지 마치 하늘에서 천둥이 치는 것 같았고 그 바람이 어찌나 센지 주변의 물건들이 휘날려 가곤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연희는 이 특별한 재채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코를 조심하고 먼지가 날리는 곳에는 가지 않으려 했지요. 하지만 재채기라는 것이 어디 마음대로 되는 것이겠습니까? 이제 시집온 연희의 이야기가 천천히 시작됩니다. 꽃가마에서 내린 연희는 조심스레 시댁의 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높다란 기와지붕 위로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대문 옆에 심어진 모란꽃이 붉게 피어 있었지요. 봄바람이 연희의 댕기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어서 오너라, 새아가. 시어머니 박씨 부인이 대청마루에서 연희를 맞이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허리가 곧고 눈매가 날카로운 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깐깐하기로 소문이 자자한 분이기도 했지요. 시어머님, 뵙게 되어 영광이옵니다. 연희는 공손히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예쁘고 단정한지 박씨 부인도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절은 바르구나. 어디 앞으로 잘해보거라. 연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한쪽에 쌓인 볏짚 더미에서 먼지가 풀썩 일어났습니다. 그 먼지가 바람을 타고 살살 날아와 연희의 코끝을 간지럽혔지요. 연희는 황급히 코를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코가 근질근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지금은 안 돼. 연희는 두 손으로 코를 꾹 눌렀습니다. 하지만 재채기는 참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지요. 애치! 연희의 재채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우렁찬지 마치 북을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어찌나 센지 마당에 널어둔 빨래가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치마 저고리가 지붕 위로 휘날려가고 버선이 나무 꼭대기에 걸렸습니다. 심지어 마당 한쪽에 놓인 항아리 뚜껑이 대굴대굴 굴러갔지요. 박씨 부인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연희는 얼굴이 화끈거리며 황급히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시어머님 죄송하옵니다. 소녀에게 이런 이상한 버릇이 있사옵니다. 박씨 부인은 한참 동안 말없이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길게 한숨을 내쉬었지요. 이런 며느리가 다 있나? 알았다, 알았어. 일어나거라. 연희는 부끄러움에 눈물이 글썽거렸지만 꼭 참고 일어났습니다. 봄바람은 여전히 살랑살랑 불고 있었고 나무에 걸린 버선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연희의 시집살이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시집 온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연희는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에서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따뜻한 온기가 부엌 가득 퍼졌고 가마솥에서는 밥 익는 구수한 냄새가 피어올랐지요. 연희는 정성껏 시어머니의 수저를 챙기고 찬압에 음식을 담았습니다. 오늘은 제발 무사히 지나가게 해주세요. 연희는 속으로 빌며 아침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창문 틈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며 부엌 구석에 쌓인 재가 흩날렸습니다. 고운 재먼지가 공기 중에 떠다니며 연희의 코를 간지렸지요. 안 돼. 연희는 황급히 뒤를 돌아 코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코끝이 근질근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있는 힘을 다해 참았습니다. 눈을 질끈 감고 숨을 꾹 참고 코를 세게 눌렀지요. 그렇게 한참을 버텼더니 다행히 재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휴, 다행이다. 연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상을 들고 안채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대청마루에 앉아 연희가 차려온 상을 살폈습니다. 하얀 쌀밥이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된장찌개에서는 구수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나물 반찬은 색색이 예쁘게 담겨 있었지요. 밥맛은 괜찮구나. 박씨 부인이 짧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칭찬인지 그저 그렇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연희는 그래도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연희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하루는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연희는 밤이 되어 방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마음을 놓았습니다. 오늘은 잘 참았어. 내일도 조심하면 돼. 연희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이불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이 둥글고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 달빛이 연희의 방 안으로 은은하게 스며들었지요. 연희는 달을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밤바람이 처마 끝을 스치며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연희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시집 온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큰일이 벌어지고 말았지요. 그날은 유난히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봄날이었습니다. 뒷산의 소나무에서 노란 꽃가루가 구름처럼 날려 내려왔고 마을 전체가 노랗게 물들었지요.
연희는 빨래를 널다가 그 꽃가루를 들이마시고 말았습니다. 노란 가루가 코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 안 돼, 안 돼. 연희는 황급히 빨래를 내려놓고 코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꽃가루가 너무 많이 들어온 탓에 이번에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에취! 하늘을 찌르는 듯한 재채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마을 끝에 있는 집에서도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어찌나 강했던지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초가집 지붕이 통째로 날아간 것입니다. 볏짚으로 엮은 지붕이 하늘 높이 떠올라 빙글빙글 돌다가 뒷산 소나무 숲에 떨어졌습니다. 마당에 있던 닭들은 푸드득 날아올랐고 강아지는 꼬리를 말고 헛간으로 숨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 광경을 보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연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헐썩 주저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소녀의 불찰이옵니다. 박씨 부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긴 한숨을 내쉬었지요. 이런 며느리가 또 어디 있을꼬. 지붕을 날려버리다니. 그날 이후로 연희에 대한 시어머니의 구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김진산의 며느리 재채기 한 번에 지붕이 날아갔대. 세상에, 그런 희한한 일이 다 있나? 연희는 부끄럽고 서러웠지만 묵묵히 참았습니다. 지붕을 새로 얹는 동안 연희는 밤잠을 설쳐가며 볏짚을 엮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아팠지만 투정 한마디 하지 않았지요. 봄바람은 여전히 살랑살랑 불었고 연희의 마음도 그 바람에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뒷마당 우물가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우물물에 비쳐 은빛으로 일렁이고 있었지요. 연희는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고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왜 나만 이런 걸까? 연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남편 김서방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과묵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었지만 마음이 따뜻하여 연희는 그런 남편이 좋았지요. 부인, 여기 있었어? 김서방이 연희 곁에 앉았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우니 감기 들겠어. 김서방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 연희의 어깨에 살포시 걸쳐 주었습니다. 옷에서 남편의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연희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서방님, 저 때문에 면목이 없사옵니다. 김서방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인이 뭘 잘못했다고 그러? 재채기야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지 않소? 하지만 지붕이 날아갔사옵니다. 어머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고 마을 사람들도 수군거리옵니다. 김서방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붕이야 다시 얹으면 돼요. 사람들 입방아야 시간이 지나면 잦아들 테고 부인은 그저 부인 그대로이면 돼요. 연희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서방님께서 그리 말씀해 주시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옵니다. 그리고 말이요. 김서방이 살짝 웃었습니다. 부인의 재채기 소리 나는 줬어. 세상에서 가장 힘찬 소리가 아니겠소. 연희는 그만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달빛 아래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우물물이 찰랑찰랑 소리를 내고 어디선가 귀뚜라미가 울었습니다. 밤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연희는 남편의 어깨에 살며시 기대었습니다. 그 밤 연희의 마음은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해 여름에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5월이 지나고 6월이 되었건만 하늘에서는 빗방울 한 줄기 떨어지지 않았지요. 뜨거운 햇볕만이 매일같이 내리쬐었습니다. 논이물이 점점 말라갔습니다. 푸르던 벼잎이 노랗게 시들어갔고 밭의 채소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을의 개울물도 졸졸 흐르던 것이 찔끔찔끔 흐르더니 나중에는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농부들은 하늘만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이러다 농사 다 망치겠네. 비가 와야 할 텐데, 비가 와야 할 텐데. 마을 어른들은 기우제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용왕님께 제사를 올리면 비가 올 것이라 믿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정성껏 제물을 준비하고 뒷산 꼭대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북을 치고 꽹과리를 두드리며 용왕님께 비를 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기우제를 지낸 지 사흘이 지나도 이래가 지나도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맑기만 했고 해는 더욱 뜨겁게 내리쬐었습니다.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물물도 점점 줄어들어 물 한 바가지 깃기도 어려워졌지요. 연희도 매일 새벽같이 우물가에 나가 물을 길어왔습니다. 물동이가 무거워 어깨가 아팠지만 식구들 먹을 물이 필요했으니까요. 비가 왔으면 좋겠어. 연희는 매일 밤 하늘을 올려다보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는 별만 반짝일 뿐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더위는 날로 심해지고 마을 사람들의 얼굴은 날로 어두워졌습니다. 가뭄만으로도 힘들었는데 설상가상으로 해충까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모를 메뚜기 떼가 마을을 덮쳤습니다. 수천 수만 마리의 메뚜기가 하늘을 뒤덮고 날아왔지요. 메뚜기들은 논과 밭의 풀이란 풀은 다 갉아먹었습니다. 시들었던 벼도 겨우 살아남은 채소도 모조리 먹어치웠습니다. 농부들은 막대기를 휘두르고 소뚜껑을 두드려 메뚜기를 쫓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어쩌면 좋나? 가뭄에 메뚜기까지 하늘이 무심하시네.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망치게 되었으니 겨울에 먹을 것이 걱정이었지요. 김진산의 집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집 앞 밭의 배추와 무가 모두 메뚜기에게 뜯겼습니다. 각시 부인은 밭을 바라보며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원, 이런 재앙이 다 있나? 어찌해야 좋을꼬? 연희는 시어머니의 한숨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구박을 받기는 했지만 박씨 부인도 결국은 걱정이 많은 어른이었으니까요. 제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연희는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메뚜기들이 사각사각 소리를 내며 기어다녔습니다. 달빛이 흐릿하게 방안을 비추었고 연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뜨거운 여름밤, 마을 전체가 시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연희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다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그 하늘을 바라보다가 연희는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내 재채기 바람이 어찌나 센지 지붕이 날아갔었지. 연희는 가만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바람이 정말 세다면 혹시 저 멀리 있는 구름을 이리로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 연희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리고 메뚜기도 그 바람에 날려보낼 수 있지 않을까? 처음에는 황당한 생각 같았습니다. 하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해볼만 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남편 김서방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서방님, 황당한 말씀으로 들리시겠지만
한번 들어보시겠사옵니까? 김서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보시오, 부인. 연희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제 재채기 바람으로 구름을 몰아오고 메뚜기를 날려버리면 어떨까 싶사옵니다. 김서방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만하오. 지금 상황에서는 무엇이든 해봐야 하지 않겠소. 연희는 남편의 말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 허락하시겠사옵니까? 김서방은 웃었습니다. 어머님도 지금 무엇이든 하려 하실 거요. 내가 말씀드려보리다. 연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생 숨기고 싶었던 재채기가 어쩌면 마을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달빛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왔습니다. 그 밤 연희는 오랜만에 희망을 품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김서방은 어머니 박씨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박씨 부인은 부채를 붙이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저의 재채기 말이옵니다. 박씨 부인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그 재채기가 왜 또 지붕이라도 날리겠다는 게냐? 아니옵니다. 그 재채기로 구름을 불러오고 메뚜기를 날려보내면 어떨까 하옵니다. 박씨 부인은 처음에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못할 것도 없겠구나. 지금 상황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니. 박씨 부인은 마을 어른들을 불러 회의를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김진산의 마당에 모였습니다. 모두들 지치고 힘든 표정이었지요. 여러분, 우리 며느리에게 특별한 재주가 있어. 박씨 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재채기 한 번에 지붕이 날아갈 정도로 바람이 세오. 그 바람으로 구름을 몰아오고 메뚜기를 날려보내면 어떻겠소?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웅성거렸습니다. 재채기로 비를 부른다고?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나? 하지만 마을 이장 어르신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잠깐들 하시오. 기우제도 지냈지만 비가 오지 않았소. 다른 방법이 없는 바에야 해보는 것이 어떻겠소? 마을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한 농부가 말했습니다. 그렇소. 해봅시다. 안 될 것도 없지 않소.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해보자고. 지금이 어떤 때인데 뭐든 해봐야지. 연희는 마당 한쪽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믿어주려 한다는 것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꼭 해내겠습니다. 연희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모두 뒷산 꼭대기에 모였습니다. 연희는 산 꼭대기에 올라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쪽 하늘 저 멀리 아주 작은 구름 조각들이 보였습니다. 저 구름을 이리로 불러와야 해. 연희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연희를 지켜보았습니다. 김서방은 연희 곁에 서서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할 수 있어, 부인. 연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품에서 후춧가루를 꺼냈습니다. 재채기를 확실히 하기 위해 준비해온 것이었지요. 연희는 후춧가루를 코앞에 가져갔습니다. 알싸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코끝이 근질근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동쪽 하늘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재채기를 했습니다. 에취! 천둥 같은 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산 아래까지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채기와 함께 나온 거센 바람이 동쪽을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그 바람은 들판을 가로지르고 산을 넘어 저 멀리 동쪽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그러자 동쪽의 작은 구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이 점점 마을 쪽으로 몰려왔습니다. 조각조각 흩어져 있던 구름들이 모여들어 점점 커다란 구름덩이가 되었습니다. 우와, 구름이 오고 있어. 마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연희는 다시 한번 후춧가루를 들이마시고 이번에는 마을의 논과 밭을 향해 재채기를 했습니다. 애치! 강력한 바람이 마을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논과 밭에 있던 메뚜기 떼가 그 바람에 휩쓸려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수천 마리의 메뚜기가 바람을 타고 저 멀리, 아주 멀리 날려갔습니다. 마침내 구름이 마을 위로 도착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톡톡톡. 처음에는 한두 방울씩. 그러다 점점 많아져서 마침내 시원한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를 맞으며 춤을 추었습니다. 비다. 비가 온다. 살았다. 이제 살았어.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빗물을 받았고 어른들은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연희도 빗물을 맞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평생 부끄러워하던 재채기가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김서방이 연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인, 정말 해냈어. 연희는 남편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시원한 빗줄기가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비는 사흘 동안 내렸습니다. 메마른 땅이 물을 머금었고 말라가던 논에 물이 찰랑찰랑 찼습니다. 개울물도 다시 졸졸 흐르기 시작했고 우물물도 넘쳐났지요. 메뚜기 떼는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농부들은 다시 밭에 씨를 뿌리고 부지런히 일손을 놀렸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수확을 기대할 수 있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연희를 영웅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재채기 며느리 덕분에 살았네. 하늘이 저희를 보내주신 게야. 마을을 지나갈 때면 사람들이 연희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연희 아씨, 고맙소. 정말 고맙소. 연희는 부끄러워하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아니옵니다. 다 같이 힘을 모은 덕분이지요. 시어머니 박씨 부인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씨 부인이 연희를 불렀습니다. 새아가 이리 와 앉아보거라. 연희는 조심스레 시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모질게 대했구나. 내 재채기가 흠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마을을 살렸구나. 연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내가 더 잘해주마. 고생했다, 새아가. 박씨 부인이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연희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에는 별이 총총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원한 밤바람이 처마 끝을 스치며 불어왔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연희는 푸른 들판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날리고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었지요. 그 들판 끝에서 김서방이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연희도 웃으며 달려갔습니다.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마을에는 풍년이 들었습니다. 늦게 심은 곡식이지만 튼실하게 자라 황금빛으로 익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추수를 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김진산의 집에서는 잔치를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웃고 떠들었지요. 연희는 부엌에서 음식을 나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연희의 재채기를 흉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마을에 천둥재채기 며느리가 있어 든든하다고들 했지요. 연희는 깨달았습니다. 흠이라 생각했던 것이 재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요. 그 후로 연희는 마을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가끔 가뭄이 들면 마을 사람들이 연희를 찾아와 재채기를 부탁하곤 했지요. 연희는 기꺼이 산꼭대기에 올라 재채기를 했고 그러면 어김없이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연희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천둥 재채기 며느리. 그것은 더 이상 놀림이 아니라 존경과 감사의 이름이었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두둥실 떠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세요. 달빛이 여러분의 잠자리를 포근히 비추길 바랍니다. 스르르 눈을 감아보세요. 오늘 밤도 평화로운 잠이 찾아올 것입니다. 잘 자요.